안녕하세요. 뉴파인 수학학원 김진구 본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압구정고의 프로그램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압구정고를 가면은 어떤 과목들을 배우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등급이 잘 나오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교육 과정이랑 이제 학습 로드맵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압구정고에 저희 이제 뉴파이는 내신 실적이에요. 이게 자랑을 먼저 좀 하고 갈 건데요. 보면은 1등급 총 인원 7명이죠. 그 중에 3명. 그리고 2등급이 12명 중에 5명이에요. 그러니까 40%. 그리고 이때는 뭐 52%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저희가 내신 실적을 내고 있구나. 아, 뉴파인 압구정고 보내면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이제 1학기 종합등급 산출하는 방법이에요. 보면은 각 단위수가 있죠. 뭐 4등급, 4등급 있는데 저희가 계산 방법은 단순해요. 단위수랑 이제 등급 같은 경우에 곱해서 합산을 하죠. 합산을 하면은 이렇게 56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총 단위수로 나눠서 2.33 정도 되는구나. 이게 종합등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실제로 2022년 3월에 압구정고의 학생 현황이에요. 보면은 이제 198명, 177명, 198명 이렇게 이제 입학을 하게 됐고요. 얘는 출신 중학교죠. 이 중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신사 그리고 압구정, 신동에서 30명대예요. 아, 여기서 좀 많이 갔구나. 얘는 이렇게 알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급대율 비율이랑 명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려드릴 건데 아무래도 198명이니까 200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등급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등급이 고작 7명, 8명 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2등급은 22명, 23명 요 정도, 3등급은 한 6등 정도까지가 돼요. 자, 이 학생들이 대략 이제 종합등급이 2.0 정도 되면은 7등, 8등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3.0이면 23등, 24등 정도가 되는구나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급 기준으로 자, 내신 이제 가이드라인인데 이제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이제 가이드라인이에요. 얘는 압구정고에서 이 정도 되면은 여기에 이제 도전할 만하구나. 그래서 이제 메이저 의대는 한 1.3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서울대 경영은 뭐 1.3 정도 역시나 얘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21, 2022 이제 입결 가이드인데요. 얘는 학생 수별로 실제로 저희가 합격자 기준이에요. 합격자 기준이라서 4%대 그러니까 한 8등 정도 되죠. 8등 정도면 연대, 의대 그리고 이제 뭐 가천 의대 요 정도 선에서 보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도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는 도전하는 거고요. 실은 압구정고에서 서울대, 연대 보기가 실은 쉽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전교 이제 11%, 한 22등 정도 되죠? 22등, 23등 이 정도 되는데 실제 합격한 친구들을 봤더니 한양대와 2.1 정도, 여기서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2.4 정도 이렇게 들어갔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실제 뭐 생기부에 올라간 거죠. 이제 압구정고에 다니는 학생들 기준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얘는 5학기 합산 등급이 1.1, 1.4 이 정도 되는 학생을 봤더니 의대급이에요. 의대급이고, 얘는 이제 3등급이 한 3개 정도? 그거보다 좀 적으면 도전할 만하겠구나. 실제 합격한 학생이니까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합산 등급이 1.5 그리고 1.8 요 정도 되는 학생은 보시면 수학이 이제 3등급이 떴죠. 그리고 이제 한국사도 한 4등급 이렇게 떴었는데 이 정도가 얘는 연고대를 이제 얘는 2등급, 3등급이 한 몇 개가 더도 얘는 전체 등급이 2.0 이내면 도전할 만하겠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합산 등급이 2.8 정도 되는 친구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4등급도 있고 5등급도 있죠. 대신에 얘는 합산 등급이 3.0 이내인 친구는 중경외 정도 도전할 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압구정고 이제 교육과정이에요. 이제 1학년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그리고 이제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그리고 이제 뭐 정보 뭐 이 정도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타 학교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2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색칠을 제가 좀 칠해놨어요. 보면은 진로 과목이죠. 이제 고전 읽기, 기하, 영어권, 문화 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는 오픈형이어서 이제 택 1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은 이과 학생이라면 모두 이제 기하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이제 압구정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자, 문과 학생들은 예,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뭐 정법, 뭐 생윤 그리고 있는 이과 학생들은 물화생지 마찬가지 오픈형처럼 되어 있지만 이과는 물화생지로 가고 문과는 세계사부터 얘는 생활윤리까지 여기서 택 1, 여기서 택 3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3학년 이제 교육과정이고요. 이거는 실은 이제 도중에 또 까먹기 때문에 2학년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압구정고 상위권 관리 프로그램이요. 이제 수학, 과학, 이제 영재학급이라는 게 있는데, 실은 예전에는 이게 좀 도움이 됐었는데, 지금 제가 과감하게 얘는 필요 없다 하지 말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왜냐면, 세팅에 써 있는 것도 없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써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생만 하고 세팅이 쓰이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아, 영재학급 간 친구들은 실은 정보가 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과감하게 하지 않는 걸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창의 글로벌 리더십 과정인데, 여기 보면은 선발 방식은 이제 중학교 내신 50%, 상을 못 빼면 한 50%. 이게 성적 우수 학생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것처럼, 자, 실제로 세틱에 이제 뭐 창의적 글로벌 리더십 과정이다라고 해서 몇 주 쭉 들어가죠. 얘 같은 경우는 실제 사례예요. 그래서 아, 얘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가능하면은 꼭 신청해서 들도록 해야겠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뭐 리서치 뭐 에듀케이션 뭐 RN이죠. RN은 이제 희망 학생들이 이제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마찬가지요. 얘네 선발 기준은 이제 희망자에 대해서 팀을 이제 구성을 하고 이제 조별 발표하고 진행이 되는데 얘도 실제 사례 이렇게 보여드리면 연구과제 수행 프로그램에서 요렇게 진행을 했다. 이렇게 세팅에 쓰이니까 얘는 가능하면 꼭 신청해서 참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제동행 독서클럽인데 희망학생 뭐 150여 명이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희망하는 거예요. 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택에 쓰이니까 꼭 신청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동아리예요. 압구정고 동아리가 보니까 꽤 많죠? 예, 보는데 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인을 좀 나눠놨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코멧이라고 해서 이제 면접, 뭐 창의력 사고력 테스트 하는 이게 이과 기준 메인이에요. 자,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교재 편집반, 여기 이제 영자 신문반, 오르빗이라고 있죠? 이게 메인이니까 꼭 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고요. 지금은 창의 경영부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괜찮다고 하니까 는 혹시라도 떨어졌으면은 여기에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압구정고 인원수 및 과목 선택자 수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3학년부터 뭐 198명, 117명, 198명 이렇게 되는데 제가 과목 선택자 수 이렇게 색칠해놨죠, 노랗게. 근데 보면은 압구정고 같은 경우는 인원이 200명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과목 선택자 수 나누는데 물리가 24명, 경제가 32명이면 1등급이 1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급 따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물리나 경제는 웬만하면 피해서 선택을 해라. 예,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과 인원이 53명, 문과 인원은 뭐 120에서 1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율 따지면 한 2대 5 정도 이과 인원이 좀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 따위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얼른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 이제 1학년 요거는 제가 이제 빈칸 채워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학교도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거든요. 학생들도 몰라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예상을 어느 정도 하면은 인원 자체가 이제 이과랑 문과가 거의 2대 5는 계속 비율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는 마찬가지로 그러면 똑같이 물리나 이게 경제는 인원 좀 작을 거예요. 이거 웬만하면 피해서 이제 신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해서 기억해 두었다가 피하시는 게 좋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로 과목은 봤더니 아까 이과 인원이 53명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기하 신청자가 53명이었어요. 동일하죠. 이 말은
학교에서 지금 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과야? 그러면 기하는 꼭 들어. 얘는 이 말은 뭐랑 연결되냐면요. 어, 실은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한 1년 전, 2년 전에 새로 부임하셨어요. 바뀌셨는데, 이 선생님께서 학종으로 이제 대학교를 많이 보내려고 하는 거죠. 아, 이과는 확실히 이과 계열, 문과는 확실히 문과 계열을 보내면 확실히 내가 학종에서 대학 가는 거 좀 도와줄게. 책도 잘 써주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문과, 그리고 이과 학생들은 물화생지에서 세 개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꼭 따라주시는 게 좋아요. 학교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이과 계열, 문과 계열, 이제 뭐 수학 커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면, 기하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년 커리예요. 그러니까 단원들이 많지 않지만 1년 나눠서 하는 거죠. 그래서 기하가 난 너무 걱정이 되는데 라고 되는 학생들은 1학년 때 미리 수업을 이제 수강 신청을 하셔가지고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보면은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 특삼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뭐라 그랬나요? 물리는 웬만하면 피해라. 그럼 거의 대부분 뭐겠어요? 화생지를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문과 계열은 마찬가지. 세계지, 세계사, 경제, 생윤, 정법인데 이 5개인데 경제는 피한 상황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수학과목 이제 평가 기준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실은 잘 모르셔도 돼요. 좀 복잡하기도 복잡하고. 여기 보면은 생각보다 수행평가 이게 비율이 높잖아요. 이제 요거에 대한 걸 좀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뭐 학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본다는 거잖아요. 이제 수행평가인데, 압구정고에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를 여러 개 봐요. 보면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다 있잖아요. 봤는데, 난이도를 제가 이렇게 쭉 상대적으로 나눠 놓긴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고, 감점이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제 크게 뭐 따로 준비해야 되나?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압구정고 이제 수학 1등급, 2등급, 3등급 별로 어떻게 공부하면 등급에 도전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2022년 중간고사 등급컷이에요. 여기 보면은 국어 뭐 90점 등급컷 1등급 컷이, 수학은 뭐 80점 중반대, 영어, 한국사, 통합사에 딱 보면은 90점 초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고요. 보면은 수학을 좀 더 자세히 봤을 때 2020년도는 이 컷이 100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 1등 컷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1컷이 94점. 아직도 이제 90 한 중반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22년 같은 경우에는 86, 79 점점 떨어지죠. 이런 거는 학종에 보내줄게. 대신에 너희들 공부 좀 열심히 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 해당 과목이 지금 국어, 수학, 한국사 요 정도는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수학 과목이 어떻게 어려워졌길래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등급컷이 떨어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2022년 기준 시험 시간 50분이에요. 뭐 객관식 17문항에 소수형은 6문항. 고난이도 문항 같은 경우에는 수준은 센 C단계, 그리고 일품 기출문항, 그리고 올림포스 고난도의 한 4%.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절대 등급 3스텝에서 실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랬을 때 시험 기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는 순차적으로 배열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출제 단원도 순차적으로 배열이 됩니다. 뭐 1단원 나오고 그 다음 2단원, 3단원 이렇게. 그리고 모의고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연계율 높지 않아요. 많이 나오면 한 문제, 이거 좀 꼬아서 나오고, 보통 나오게 되면은 최고 난도 문항으로 나오기도 하죠. 자, 그랬을 때 얘는 학교 교과서는 미래 N이에요. 수업은 보통 학교 교과서를 보통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달라진 점은 2021년도에서 2022년 넘어가면서 서술형 문항수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난이도 중상 문항수가 증가를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서 어떻게 난이도가 바뀌었느냐? 시간 관리는 매우 어려워지면서 서술형 점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점수가 뚝뚝 떨어져서 등급컷이 요 모양이 됐구나요. 그 심지어 여기는 1학기 중간 같은 경우 1등급이 86이잖아요. 2학기 같은 경우는 다 70점대예요. 근데 그러면 시간 관리 정말 중요하고 서술형 감점 요소도 정말 중요하구나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문항별 분석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출제 교사인데요.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 보면은 대표적으로 세 분이 이제 1학년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셨는데, 박 선생님이 있고, 이제 황 선생님, 그리고 김 선생님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에서 근무한 지 한 2년 차 정도 되시는데, 이 선생님이 고난이도 문항을 많이 출제하세요. 굉장히 열정적이거든요. 좀 젊으신 선생님인데,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담임반 이제 학생들 잘 지내고 하니까 얘는 대신에 수업 태도나 이거 좀 많이 신경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벌점 받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긴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황 선생님은 이제 여자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이제 주로 서술형 문항을 많이 출제를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선생님은 이제 학년이 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바뀌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술형 문항 출제를 하고 이제 감점도 많이 시키는 선생님으로 이제 듣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이제 이력이 있으신데 학원에서 이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한 개 반만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 이 선생님이 좀 어려운 문항은 최고 난도 문항 제외한 좀 어려운 문항 있잖아요. 2등급 결정 문항 같은 문항이 센 뭐 B단계에서 어려운 거 고난도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뭐 한 4% 정도에서 그리고 모의고사 문항의 변형 같은 거 좀 끌어서 갖다 출제하시는 선생님이에요. 자, 그러면 자, 문항별 분석이요. 2021년 중간고사 분석인데 이거 복잡하잖아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난이도 중난이도가 25% 정도예요. 난이도는 뭐 센수학 B단계 정도, 일품 뭐 기출문제 정도. 그리고 난이도 상은 15%인데 올림포스 고난도나 절대 등급 문항 정도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실제로 나왔던 문항들이고요. 얘는 센 C단계에서 이런 문항이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그리고 자, 최고 난이도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 서술형 5번이 모의고사 문항이에요. 이게 모의고사 문항이죠.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자, 2022년 중간고사 이제 문항별 분석인데 바뀐 점만 보시면 돼요. 자, 난이도 중간이도 얼마예요? 아까 25%였죠. 35% 증가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공짜 문제라고 하죠. 난이도 하하 문제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 보면은 서술형 문항이 하나씩 증가했죠. 그래서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난이도 중의 비중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항 수도 증가를 했으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등급 컷이 3등 컷이 69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등급 결정 문항들을 다 제외한 점수를 다 합산해 놨어요. 그랬더니 71.1 보니까 3등급이 안정적이죠. 근데 이 말은 서술형에서 감점이 많지 않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센 B단계에 있는 문항들 얘는 손대면 바로 풀릴 수 있도록 해놔야 되겠구나. 그리고 서술 연습을 많이 해서 감점이 없도록 해야겠구나.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이 하나 들어왔죠. 보면은 여기 5.0, 뭐 4.8 해서 71.1에서 추가로 이제 9.8점을 추가한 건데 그러면 80.9점 정도 돼요. 그러면 2등급이 지금 77점이었잖아요. 그러면 2등급의 안정권이구나.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얘는 센 수학의 C단계 그리고 모의고사 문항 그리고 일품 핵심 기출 이 난이도의 문항들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서술형 문항 감점 없이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1등급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4점, 4.1점이 추가되는 거죠. 보통은 어려운 문항들이 복소수나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서 나오도록 합니다. 보면은 8.1점이 추가되면 약 89점 정도 되죠. 1등 것이 86점이었어요. 이제 이 정도면은 역시나 1등급 안정권이긴 한데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면은 서술형에서 감점이 많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점 4점 되잖아요? 그럼 바로 또 2등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구정고 같은 경우는 3월달부터 서술형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3월달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 분석도 있고 서술형 대비 들어가 있죠. 얘는 3월달부터 서술형 대비 시작을 하고요. 4월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서술형 집중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널에서 보면은 개별 오답도 시키고 꽃풀 모의고사. 이 꽃풀 모의고사는 뭐냐면요. 학교 시험장 시켜도 똑같이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문항수도 똑같이, 난이도도 똑같이, 그리고 서술형 문항까지, 배점까지 똑같이 저희가 채점을 해서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보내는 거죠. 자, 제가 압구정고 오면은 2월 달에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이제 시험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적응을 시켜주기 위해서 내신 기출 정복, 완전 정복 제가 이렇게 써놨죠. 2월 7일부터 제가 한 4번 정도 얘네 기출 고등학교 어느 정도 수준의 문항들이 나오고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를 빠삭하게 알려드립니다. 얘는 특강이니까요. 재원생, 비재원생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희 자랑이죠. 관리 프로그램인데요. 2월 달에 오면은 저희 우선 무료예요. 무료인데 뭐 무료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얼만큼 도움이 되느냐 이거잖아요. 실은 아이들이 수상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빵꾸나는 단원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규 수업에 여러 명 모아놓고 하면은 실은 살짝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대1로 약점 체크를 해줍니다. 얘는 풀이 과정이 어디가 잘못됐어? 얘는 좀 더 효율적인 풀이 방법이 요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일일이 다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얘는. 이게 실은 제가 뭐 돈을 받을까 뭐 이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거 과감히 저희가 무료로 했고요. 대신에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얘는 저희가 토요일날, 토요일날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학생 스케줄에 따라서 제가 한 3주간 정도 약점 보완을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 개강 내신 프로그램이에요. 보면은 수준별로 한 4개 반 정도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의치반, S반, A반, 내신 업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의치반 같은 경우에는 실은 학교 구분 없이 최상위권들을 모아놔서 제가 직접 하는 거고요. 보면은 김철중 선생님이 있고 문성철 선생님이 있고 이제 원종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우선 이제 김철중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현대고에서도 이제 의치반, 프리의치반을 이제 전담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압구정고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전담해서 그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이제 붙여놨다는 얘기는 자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믿으시면 돼요. 자, 저희 이제 기출유형 백서라고 이제 자체 교재인데요. 뭐 교재 괜찮은가요? 자, 이제 저희 교재하고 그 이제 까다로운 유형 정복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책에 모든 걸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꼭 그 유형에만 집중적으로 틀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유형을 뽑아서 여러 번 오답을 시키고 오답을 시켜서 정답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유독 프린트가 많습니다. 대신에 프린트 버리지 말고 오답한 거를 꼼꼼히 체크하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보면은 여기 시중 교재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센, 그리고 올림포스 고난도, EBS 교재예요. 그리고 이제 절대 등급. 자, 이게 보면은 학생들한테 들은 거고 실제 저희가 이제 문제, 출제 문항을 이제 비교해서 아는 건데 여기에서 출제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변형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중난이도, 중난이도 등급 따지면 2등급 쉬운 문항이나 뭐 3등급 결정 문항 요 정도 문항을 저희가 셔플로 연습을 정말 많이 시킵니다. 네. 자, 그리고 당일에 또 이렇게 종례 테스트라고 해서 매일 시험 보는 거예요. 보통은 한 6문제 정도 시험을 보게 되고요. 이렇게 6문항 시험을 보게 되고 틀린 문항이 있어요? 그러면 또 오답을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피드백을 보내드려요.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업 진도도 있고 과제도 있고 과제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얼만큼 숙제를 잘 해왔는지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학부모들이 받아보시고 얘가 열심히 했구나 안 했구나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보면은 점수 배점도 물론 정답률이 있죠. 이걸 보면은 아이들이 정답률이 높은데 내 학생이 틀렸어? 그럼 얘는 유독 이 유형이 약하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유형 연습을 또 시켜요. 자, 그리고 이제 서술형 대비예요. 자,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서술형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3월과 4월 이제 단계별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보면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1일 테스트 형식이에요. 1일 테스트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때는 학생들이 뭘 써야 되고 뭘 안 써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선 풀이 과정에 대한 거를 꼼꼼히 연습을 시킵니다. 풀이 과정에서 빠지는 게 없이. 그러니까 설명 말고. 한글로 아이들이 지금 3월달 정도에는 뭘 잘못 써가지고 틀리고 뭘 안 써서 틀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풀이 과정 꼼꼼히 쓰는 거 연습을 시키고 이럴 때 풀이 과정에서 얘는 요 단계는 요걸 쓰고 요 단계는 요걸 쓰고 제가 체크를 해요. 그리고 채점 기준을 만들어서 요때 뭘 안 썼어? 그럼 요때 몇 점 깎이는구나. 요때 뭘 안 썼어? 그럼 요때 좀 깎이는구나. 익숙하게 좀 연습을 시키는 거죠. 자, 이게 충분히 연습이 되면은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시험을 봐요. 매일 보는데 보면은 배점 여기 5.5점짜리가 있죠? 채점 결과가 2.0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서술형을 계속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술형을 봤는데 요놈이 이제 감점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이제 저희가 교재가 나와요. 서술형 이제 뭐 다씀이라고 해서 여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연습을 시켜요. 여기 보면은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서술형 문항이 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접근 방식이 뭐구나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접근할 수 있게끔 연습을 시키도록 합니다. 얘는 물론 문항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압구정고 같은 경우에는 최고 난도가 이제 서술형이 나오거든요. 그런 문항들은 과감하게 다른 문항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왜냐면 다른 것에 워낙 배점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얘가 어렵다 싶으면 마지막에 다시 푸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학원에서 계속 연습을 시키니까요. 신경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 보면은 단원별 셔플 클리닝이죠. 아까 시중 기준 보여드렸잖아요. 뭐 센도 있고 고난도 올림포스 고난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절대 등급도 있는데 거기에서 2등급, 3등급 그 문항들을 그 셔플로 만들어서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 요번에 특강인데요. 이제 주제별 이제 약점 공략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작년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특강이에요. 이게 뭐냐면 2등급, 3등급 결정 문항 있죠? 그거를 손대면 바로 풀 수 있도록 연습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직접 하거든요.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압구정들이 거의 대부분 신청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리 보는 중간고사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고 수준의 난이도, 그리고 문항수, 그리고 시간, 서술형, 그리고 채점까지 똑같이 해서 저희가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연습, 얘는 2주 차에는 뭐 있고 3주 차에는 뭐 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정오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16번하고 서술형 2번 같은 경우에는 오답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문항, 오답이 많아? 보니까 이 문항이네? 그러면 오답 플러스 오답. 저희가 이런 문항들은 오답하고 또 틀렸어? 그럼 또 오답 주고 정답이 나올 때까지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압구정고 전담할 선생님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할 때는 좀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꼭풀 모의고사예요. 중간평가 봐야 될 거잖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 진도가 진행이 되면은 꼭풀 모의고사를 봐요.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기간으로 따지면 2주에 한 번 볼 때도 있고 3주에 한 번 볼 때도 있어요. 뭐 보면은 양식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고 시험지 양식이랑 거의 유사하게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항수도 동일하고 서술형도 마찬가지. 그리고 채점하는 방법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오답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께 이제 성적표를 보내드릴 거예요. 보면은 얘는 정답률이 있죠. 뭐 상위 24% 정답률 그리고 전체 정답률도 있고 보면은 이것 가지고 저희가 예상 등급을 결정해서 보내드려요. 얘는 그러면은 지금 수준에서는 한 요 정도 지금 여기 보면 이 학생이 1등급이죠. 1등급을 맞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3월 내신 대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반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반배정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혹시라도 나는 좀 일찍 보고 싶은데 일찍 참여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학원에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맨 앞에 보면 제 핸드폰 번호가 있거든요.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돼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자, 보면은 제 핸드폰 번호 있죠? 여기에 연락 주시는 게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1학기 뭐 중간고사 뭐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